저 과반수 이상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어려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그분들은 사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소득이요. 실제로 2022년에 확인된 거예요. 확인된 거야.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워낙 소득이 적은 데다가 거기다 줄어들어? 그럼 이건 견디기 힘들죠. 견디기 힘들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계속 몇 해를 계속되게 되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뭐 동학혁명이나 그런 밀란으로 다 그게 표출됐지만 요즘에 뭐 현대사회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다 같이 경제적으로 다 같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자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특히 젊은 층에서 그게 있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게 바로 국가의 역할인 거죠. 정치의 역할이고요. 그게 얼마나 호용적인 국가냐, 착취적인 국가냐로 그렇게 재편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소득의 격차를 소득의 불평등을 계속 얘기했지만 진짜 심각한 거는 소득의 불평등보다 소득의 격차보다 자산의 격차가 진짜 이게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부모가 얼마나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부동산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자산으로 그러니까 자산 축적이 되게 되면은 경제력이 대물림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신분도 대물림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항공에서 찍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찍어낸 돈이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순환을 하면서 시중에 통화량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큰 돈이 뭐냐면은 미래의 돈을 땡겨서 쓰는 게 있습니다. 가불해서 쓰는 거죠. 일종의. 그게 부채입니다. 그렇죠. 부채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보게 되면 부동산 자산은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용단한 특히 자산이 부동산 자산 중심이니까요. 이게 지난 30년 사이에 한 1년 한 2,500조가 증가했다 이겁니다. 증가량이. 증가액이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GDP는 그러니까 1,725조. 땀 흘려서 일하는 쪽에서 가치를 만드는 게 저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화량은 한 400조 정도 증가했으니까는 통화량 증가에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땀 흘려 일한 곳으로 간 거예요. 한국에서 돈을 잔뜩 정부가 찍어내긴 해서 한국에 이만큼 찍어냈는데 이 돈이 한 3분의 1만 열심히 일해서 성실한 사람들이 저축해서 그 돈을 다 뭘 늘리고 집을 사고 어쨌든 요로 3분의 1만 가고 나머지 3분의 1 전부 다 그렇죠. 투기로 갔다 이거죠. 자산 시장 가죠. 근데 이제 그 자산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저게 현재의 돈이고 미래의 돈이 그러니까 부채인 거예요. 이거요? 부채가 5,200조가 증가했어. 30년 동안에요. 통화량보다 더 증가했네. 더 증가했죠. 우리 가격 적으로 증가했다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과거 경제학교 과서에서는 기업이 부채를 냈을 때 차입을 했을 때 투자를 하기 함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기업들이 차입을 해가지고 자사주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매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자산가치 증가시키기 위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부동산의 대부분 자원이니까 저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게 되면 왜 그럼 저쪽으로 돈이 많이 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부분 좀 말씀하십시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시장 이 돈을 많이 다루는 이 영역은 시장에서 결국 뭐냐면 재벌 자본, 그다음에 뭐냐면은 금융 자본이거든요. 재벌 회사들 치고 건설사 한두 개 없는 회사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냐면 금융을 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 거래는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한번 나왔으면 제가 얘기했지만 한 30년 동안에 소위 말해서 부동산 카르텔이 만들어진 거예요. 카르텔이 만들어서 모든 돈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돈의 대부분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어왔던 거죠. 그러면 이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교과서에도 돼 있지만은 주택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인구가 증가하거나 이럴 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지금 다 깨졌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깨진 상태에서도 이게 쭉 올라갔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부채를 미래 소득을 땡겨가지고 그래서 가계부채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가지고 부동산 이 모래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동원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계부채를 동원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빚값 내라고 이자 내라고. 소비가 내수가로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장률 줄어들게 되고 가계소득도 줄이고 그 결과가 결국 뭐냐면 이제 인구 감소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주택 시장의 가장 그 원천적인 그 근간인 소득과 성장과 그다음에 인구 이익 기반을 파괴시킨 거라고 지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자해행위를 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부동산 자산의 욕망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